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은 이제 원래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는 날인데 제가 지금 고향에 와 있는 관계로 라이브 방송을 좀 못하고요. 대신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이제 구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오늘은 이제 유럽연합에서 오늘 중요한 정책이 발표가 돼가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또 이제 테마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오늘 유럽에서 이제 발표할 예정인 정책이 CBAM이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구체화한 내용의 이제 법률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P455라고 하는 정책 패키지를 내놓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이제 55%를 달성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2050년이 되면은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법제화해서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2023년부터 유럽연합에 수입이 되고 있는 수입품을 검사를 해요. 여기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를 측정을 한 다음에 유럽에서 ETS 가격, 그러니까 온실가스 가격, 탄소 거래 가격을 반영을 해서 여기에 가격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품이 들어올 때 이 수입품에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을 했으면 그거에 관련된 돈을 부과를 하겠다. 일종의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관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품들 중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있죠. 바로 뭐 철강이라던가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이런 제품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한테도 살짝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그때 이제 탄소세를 매겨서 그거에 대한 금액을 부과를 해야지만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 거래 가격도 보게 되면 유럽이 가장 비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돼 나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책에서는 탄소 중립,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사업을 또 키우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미국도 여기에 이제 편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업들 스스로가 이제 탄소 배출 중립을 위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이제 정책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죠. 기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북미 지역에 50도 넘는 폭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들, 재앙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도 이렇게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이제 모든 국가가 나서서, 그리고 기업들을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길로 가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런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지만 올해 와가지고 막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함을 느끼셨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가 다시 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린 뉴딜 종목들이 2차전지 포함해서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지, 이게 이제 쉬었다가 죽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줍줍 해놓고 지금 당장에 센 놈을 따라붙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가지고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갖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2차전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한 달도 안 돼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답답해 하던 종목들이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EU에서 CBAM이라는 정책을 발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제화하겠다. 이제 도덕적 기준이 아니다. 너네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 법안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결국엔 이제 신재생 쪽,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쪽, 이런 쪽의 산업을 또 빠르게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당위성을 주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국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일 먼저.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차를 파는 양으로 따지면 도요타가 1등, 2등이 폭스바겐이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이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2030년에는 신차, 자기네들이 만드는 신차 중에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유럽연합에서 얘기하는 Fit for 55에 상당히 부합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55%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유럽연합의 전략과 폭스바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차를 많이 팔고 있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2030년에는 50% 이상이 전기차를 판매를 할 것이다. 자기네가 파는 모든 차의 절반 이상이. 이 로드맵에 폭스바겐이 완전히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도 다시 뛰어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뭐 양극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과 LNF 이미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 같은 경우도 이틀 만에 급등세로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정도 전부터 해서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동아기업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전고점까지 이미 다 올라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제 계속 쉬고 있다가 한 번에 퉁퉁 튀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주가가 쉬고 있을 때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쌀 때 사놓고 시간을 좀 투자해서 기다려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엔 다시 한번 흐름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힌트로 본다면 2차전지 업체들 중에서 아직 못 오른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아직 바닥에 있어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또 이제 며칠 동안 주가가 통 튀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10,000원 중반에서 지금 12,000원 중반까지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뭐 KC코트레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 이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린뉴딜 관련주도 있잖아요. 뭐 CS 윈드라든가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LS 일렉트로닉이라든가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린뉴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좀 분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전공정에 있어서 턴키로 갔다가 어떤 시스템이든 다 설비를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말씀드린 이후부터 주가가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매수를 해봐도 좋은 자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2차 전지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에코프로 BM, LNF는 양극재의 대장, 그리고 이제 음극재 쪽에서는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어서 출시를 한 게 이제 대주전자 재료인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만 11%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주전자 재료에 이 탄소 나노튜브를 공급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이 실리콘을 잡아주는 탄소 나노튜브를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나노신소재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종목들을 좀 편취를 한다면 이미 신고가 나온 종목들은 또 부담스러우니까요. 그 다음에 세컨 티어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KC 코트렐이라던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나노신소재나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이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의 그 탄소 국경세 도입이 현실화되는 그 이슈를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제가 이제 못하는 대신에 다음 주 라이브 방송 때 더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대바이.